저도 두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요.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정말 분노를 했거든요. 어떻게 뭐 새엄마가 됐든 친엄마가 됐든 간에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?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생각하실 때는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살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 이제 판단하는 것이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원의 판결도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요? 상식에 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어린아이 8살짜리를 그렇게 때렸는데 그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? 죽으라고 저는 때렸다고 저는 보여지고요. 한국갤럽이 그 항제 노역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는가 물어봤더니요. 참 슬픕니다. 우리 국민의 68%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법원의 판결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판사의 그렇습니다. 판결이 68%가 불공정하다. 63%가. 자, 우리 판사님 반성하세요. 거기 다 포함돼요. 옛날에 아니, 판사 오래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요. 네. 언론에 나는 거는 있죠. 네. 좀 이상한 판결. 네.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판결들만 언론에 납니다. 잘한 판결 절대로 언론에 나지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조사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. 그 다음 우리 김갑수 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요새 제가 명칭을 하나 붙였는데 콩쥐 팥쥐 신드롬이 아닌가. 네.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계모는 사악하고 친모는 거의 참 어떻게 불쌍히 쫓겨나고 이런 정서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국민들 콩쥐 팥쥐 신드롬이다 이번에도.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계모건 친모건 이렇게 죽이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도하 각 언론에서 계모라는데 방점을 전부 두더라고요. 네.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법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불평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계모가 그러면 참 나쁘고 뭐 친모는 그럴 리 없다.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친모도 생각합니다.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죠. 그럼요. 그동안. 근데 사실은 네. 이 사건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사람은 정말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친부들입니다. 네, 그렇게 많이. 어찌 보면 그래요. 자기가 재혼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남한테 고스란히 그냥 다 맡기고 그 사람과 아이의 문제로 하고 심지어 자기까지도 그 아동 학대에 같이 가담해서 아이를 밤에 그렇게 때리는 경우들이 이번에 이 칠곡 그러니까 사건 아동 학대 문제를 우리가 좀 사건이거든요.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그 됩니다.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징역 아버지가 3년이 더 나왔어요. 문제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징역 네. 3년이 그 사람에게 가당한 판결인가에 이번에 대해서 생각한 한번 게 짚어봐야 됩니다. 신부가 그 애들을 갖다 아주 정성으로 보살피고 했으면 계모라도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. 네. 신부가 거의 방기하다시피 그렇게 심지어 아동 학대를 가담했어요. 하니까 계모도 가담이. 예 그러니까 친부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혼 가정도 많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혼하면 할수록 친부가 그 자식들을 정말 더 사랑으로 보살펴야지 이런 일이 네. 좀 없지 않을까.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하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선생님이 아이 이상하다고 해도 이건 집안일이니까 방치하고, 네. 어린이집에서도 그랬고 다 그랬죠.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, 네. 다른 나라 사례들도 참고해보면 우리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저도 한번 미친놈 취급을 당한 적이 있는데, 언제? 좀 몇 년 전인데 길거리에서, 네.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한테 뭐 딴 얘기를 하다가 아이를 그 도끼빗이라는 거 있죠? 네. 그걸로 막 때려요? 뻑 치는데 걸어가는 제 소리에도 뻑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애가 아무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파랗게 질린 상태에서 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. 네. 너무 아프니까. 네. 그래서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 간의 일인데 왜 제3자가 가냐는 거죠. 이 세상에 맞을 만한 잘못이란 없다는 게 이 교육계의 일종 격언 같은 거거든요. 맞을 만한.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벌을 받을지언정 매로 맞을 만한 잘못은 없다는 건데 이거는 매로 때린 적 있죠? 매든 적 있죠? 저는 자녀분은. 한 번도 없어요. 저 진짜로? 저는 몹시 맞고 자랐는데 옛날 진짜로요? 뭐, 저는 좀 때렸어요. 의지적으로 전 좀 때렸는데. 때릴까봐 정말 좀 결심을 매를 하고 들었어요. 지금은 안 드는데 좀 들었어요. 한두 번 들었어요. 근데 저도 남의 가정일에 관여하는 게 이건 주제 넘은 일이고 월권유가는 사회 통념이 좀 매 바뀌어야 한 번도 안 들으셨고
들으셨겠죠? 저는 설마. 들죠. 왜냐하면 들었죠?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매가 아니고 폭행입니다. 네, 폭행. 예, 우리가 말하는 거는 사랑의 매라고 네. 훈계 차원에서 하는 거고 대법원 판례도 매 들으셨죠? 특히 볼 때? 당연하죠. 아, 저도 들었어요. 예, 솔직히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우리 당부하고 좀 지켜줘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예를 들어 칠곡 그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큰 언니가 결국은 자기가 원래는 계모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밝혀진 거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찾아가서 모든 언론들이 이 아이와 인터뷰를 시도하고 또 이 아이의 고모와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아이에게 넌 얼마만큼 당했니? 네 상처는 어디 있니? 네 상처를 좀 보여줄 수 있니? 엄마가 어떻게 했니? 그 모든 게 사실은 12살짜리, 지금 그때 당시 11살이죠. 해서는 안 되죠. 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어떻게 앞으로 치료할 겁니까? 네, 언론도 저는 자제해야 돼요. 정말 아이를 위한 아동복지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정말 빌어요. 저분이 잘못했어요, 언론도. 그 어린애한테 무슨 인터뷰 한다고. 적어도 아이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야 됐거든요. 잘못됐죠. 자.